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녹음이자 2024년의 첫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밤 11시.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면은 12시가 분명히 넘거든요. 예, 그래서 2023의 마지막이자 2024년의 첫 녹음 파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요거 녹음을 마치고 나서 편집도 좀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아마 2024년에 첫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일단 저 같은 이제 프리랜서 수능 강사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면 일찬주 한가한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은 이제 그 입시 컨설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 성적표를 보고 어느 대학 그걸 골라왔냐. 그 중에서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고마워하는 분도 계신데, 좀 답답한 경우는 이거는 그냥 뭐, 한 말도 안 되는 등급을 맞아놓고 어떻게 해야지 저기가 인서울을 할 수 있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요행수를 바르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스트레스도 좀. 근데, 뭐, 어디다가 화풀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저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래봐야 뭐 대학 가는 건 본인이 가는 거니까. 예, 저한테 아무리 뭐 하소연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죠. 그랬을 거면 한 문제라도 더 맞췄어야죠. 예,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날, 아이고, 예, 지금 이제 또 뭐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그 보신각 행사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야구 얘기가 메인이긴 합니다만은 뭐 문화 얘기 같은 것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사는 얘기까지도 오늘은 다 담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날인 만큼 이제 그럴 거니까 좀 다양한 얘기들이 오늘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메인은 야구 얘기죠. 예,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밤에 이제 올해 마지막 모임을 좀 한번 하고 모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택시비, 그러니까 저도 말로만 듣다가 처음 타봤는데, 물론 서울하고 부천이 택시 요금이 좀 달라요, 체계가. 그러니까 서울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하나가 있고, 2시부터 4시까지가 또 할증 2가 있고, 4시부터는 다시 정상, 이런데, 그러니까 서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이죠. 예. 근데 이제 부천은 어떻게 하냐? 밤 11시부터 그냥 새벽 4시까지 30% 할증입니다. 예, 그냥 뭐, 야, 뭘 2단계를 나눠. 대신 1시간 늦추고 해갖고 그냥 30%.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이제 뭐 50대고, 예, 새벽 4시까지 놀 체력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놀다가, 가자. 와, 정말 택시 요금 올라가는데 정말 먹던 술이 확 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서 갤갤거리고 있다가 이거 언제 녹음하지까 뭐 대충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 마지막 날 첫날 이렇게 걸쳐서 한번 해보자. 예, 요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또 이제 이러저런 일도 많죠. 예, 가장 메인 이벤트는 아무리 봐도 이제 총선일 거고, 이 총선에 따라서 이제 용산의 그 사나이께서 과연 계속 자기 임기를 채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좌우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12월 하순부터 한 1월 초순 요때가 제 이제 그 특히 그 2024 상반기 먹고 살 이제 그 학생들이 세팅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2년째 배우려고 했던 친구가 지금 수업을 잠정적으로 이제 연기했습니다. 왜냐? 설마 했는데, 예, 태형건설 쪽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 친구 아버님 직업이. 그러니까 돈이 돌겠어요?
예, 그래서 벌써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효과가 되게 크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까지 다 얽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진짜 큰 건설사가 망하면 이거는 경제에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려고 했던 애 같은 경우는 일단 학부형님은 1월, 2월만 좀 쉬겠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좀 세이브 해놨다가 그때부터 쓰겠다라는 얘기죠. 예, 뭐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저한테는 타격이 크죠. 그래서 따박따박 수강료 나오던 데에서 최소한 두세 달은 이제 돈이 안 나오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타격은 타격인데. 야, 이제 이런 게 정말로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태영의 하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영의 1차만 가도 이게 될똥말똥인데 하청이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죠. 그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 돈 굉장히 안 돌고 지네 멋대로인 거는 세상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좀 되겠구나.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정말 누구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이재명 좋아, 뭐 누구 싫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는 좀 안 들지만 어떤 사람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안 망하게 할 거냐, 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벌써부터 이게 태형 하나 워크아웃 되고 나니까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정말로. 예, 그래서 저도 일단은 1월 달에는 최소한 매주 한 개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사 인증용, 그러니까 인증시험용 강의를 만들겠다. 특히 근데 3점짜리, 그러니까 고득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사가 1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이렇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점짜리 문제만 알기 쉽게 풀이하는 강의를 만들어서 뭐 다만 소액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좋고, 그 강의를 듣고 박진영이가 뭐 부천, 강서, 양천 이쪽에 주로, 제가 출신이 거기니까요, 한번 수업을 받아봐, 예, 이런 문의 주시면 더 좋고,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이제 뭐 학습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저절로 수업이 들어오네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그게 될까? 예, 이런 좀 불안감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지금 이렇게 걸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 대상이죠, 연기 대상. 최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누가 타든 말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또 고려거란 전쟁. 예, 우리 강감찬, 수종이 형이 대상을 탈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고려거란 전쟁이 32부작인데 이제 14회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절반도 안 갔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방송한 게 없지 않아? 라고 하면은 수종이 형이 대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화제성으로만 놓고 보면 또 강력한 대상 후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개 대상이 확정이 되는 게 그동안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새벽 1시 다 돼서야 대상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기다렸다가 녹음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과연 제가 기대한 바 우리 수종이 형이 대상을 또 간만에 탈 수 있냐 없냐는 제가 이따가 이 녹음 파일에 엔딩 부분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뭐 설 때도 또 인사는 드리겠습니다만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2024년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거, 예,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제가 이제 야구 소식들을 좀 이렇게 모아놔 봤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하는 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 그래서 첫 소식으로 딱 올라온 게 뭐냐, 대전지검 30억대 전세 사기 일단 기소했고 전 프로야구 선수도 연루되어 있다. 이거 옛날에 안 선생 얘기하는 거죠, 안승민. 예, 그러니까 참 특히 이 평생 운동만 하던 선수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아는 형이야 뭐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슬슬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냥 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인데 이 안승민 얘기 참, 예, 아무튼 그
뭐 저도 이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예. 기본 교양은 좀 익혀라.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힘들고 짜증나고 지겹죠. 근데 그런 게 부족하면 사회생활에 정말 지장이 많다. 예, 이 얘기를 또 한 번 강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이재원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야구 소식이 뭐 뉴스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얘는 단신이 나온 게 있어서 이것부터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SSG에서 방출된 베테랑 포수 이재원이 하나와 연봉 5천만 원의 내년 시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혁 한화 단장은 팀의 경험 있는 포수를 보강해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이재원은 2018년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4년 총액 69억 원 FA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게 너무 없죠. 예.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는 1군에서 단 2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 후 SSG의 방출을 요청한 이재원. 가장 문제는 수비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원이 수비에서만이라도 뭔가 좀 얘기가 됐다면 LG로 치면 허도한급 활약이 가능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게서도 사실상 이제 전력 외로 쳤던 건데 일단 하나가 품었습니다. 하나가 품었다는 것은 대타 요원 아니면은 그래도 도루저지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뭐 투수 리드라든가 이런 이 수싸움을 할 때 쓰겠다 이제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경기를 다 책임진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세이브 스팟 포수의 역할을 하려고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최재훈하고 박상원 이 둘 갖고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게 좀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재원으로 파생되는 소식이 두 가지인데 이런 비슷한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서건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서건창은 내심 기아가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 광주 일고 출신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연봉은 뭐 얼마 받아도 좋으니 왜? 어차피 또 이제 FA 계속 이제 3수 4수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아에서 내 고향 팀에서 뭔가를 좀 보여준 다음에 FA를 뭐 한번 해보던가 마시든가 하겠다. 근데 거꾸로 키움이 계속 부르고 있죠. 야, 와. 근데 서건창 생각엔 민망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서건창이 가봐야 키움에서도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키움에서 와 하는데 서건창이 그쪽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게 이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골 때리는 건데 바로 뭐냐. 이재원이 오면 혹시 류현진하고 배터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흥미롭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재원하고 류현진의 인연은 그 본인들이 이제 그 고등학생 시절 때 그 청소년 대표 때 배터리를 맺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재원, 류현진을 얘기를 하냐? 류현진이 이때 1픽이 될 줄 알았는데 심지어 3픽이 됐었죠. 예. 그래서 SK가 이재원을 집어가고 근데 사실 저는 더 충격이었던 건 롯데가 나승현을 집어간 겁니다. 근데 나승현은 그 전에 은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류거이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류거나였거든요. 근데 류거나는 1차 얘기가 없고 이제 이재원이 마침 또 포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만약에 류현진이 이번에 하나로 돌아오면은 둘이 배터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네. 뭐 그런 거지 둘 사이에 무슨 뭐 정말 뭐 끈적끈적한 끈끈한 인연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류현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류현진급의 선발 투수들을 지금 메이저에서 한 1, 2년 정도 단기 계약으로 많이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은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월이 넘어가서도 류현진이 팀을 못 구한다. 그러면 하나로 컴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월 안에 뭔가 오퍼가 온다. 그러면은 류현진은 최소한 1, 2년은 더 메이저를 뛰고 아마 하나로 가지 않을까. 왜? 류현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되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고우석 소식인데 고우석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1월 한 2일까지는 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우석은 제가 알기로는 1월 4일 오전까지 응찰이 없거나 혹은 LG가 만족스러워하는 포스팅 입찰력을 못 채우면 그냥 LG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죠.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시리즈 때문에 그랬다는 거 이해는 가지만 너무 좀 준비 없이 그냥 좀 후닥닥닥 한 게 아니냐. 야, 뭐 천안 매제끼리 한번 가보자.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우석이 너무 좀 물론 이제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밖에서 이제 추측을 하자면 너무 좀 준비 없이 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진짜 확률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막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예, 요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죠. 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강민호, 손아섭, 전준호, 박병호의 치명적 공통점. 이게 뭐냐? 우승 경험이 없는. 예. 그러나 만약에 우승팀에 있었다면은 우승 주역이 되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관의 제왕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 제가 한참 그 NBA 농구 볼 때로 치면은 제왕은 조던인데 무관의 제왕이 있습니다. 찰스 바클리. 뭐 이제 이런 급인 거예요. 근데 저 4명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우승 확률을 가장 맛볼 수 있는 건 박병호죠. 예. 어쨌든 이번 스토브리그도 흘러가는 걸 보면 코시를 다퉜던 LG랑 KT가 지금 가장 무난하게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다가 키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키움은 근데 이정호가 빠져나갔다는 건 크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뺀 나머지는 이제 뭐 최주환도 보강을 하고 이제 후라도도 잡았고 조상우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적 엘롯 키까지는 좀 스토브리그가 무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예. 이제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엘롯 키는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정호 빠진 건 참 큰데 그런데 플러스 안우진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단 후라도를 잡냐 못 잡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일단 후라도는 잡았고 그리고 이제 조상우 돌아오고 그래도 2차 드래프트에서 가장 이제 쓸만했던 최주환 업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역할을 또 김혜성이 할 거고 예. 그런 것들이 그래도 스토브리그만 딱 놓고 보자면 좀 괜찮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저 나름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제 해 넘어가는 건 이제 100%죠. 기아 및 나머지 10명의 FA 선수들. 자, 근데 뭐 기아는 그렇다 쳐요. 기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협상 전략이라든가 협상 철학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뻔히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무슨 얘기냐? FA 협상이라는 건 물론 이제 팀과 그 FA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다. 절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그죠? 그 팀의 후배도 보고 있고 심지어 다른 팀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저 팀 같은 경우는 FA를 저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특히 노장을 저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자기 팀 후배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팀 선수도 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 좁으면 한두 다리 거치면 다 형 동생 사이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아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파노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거는 좀 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파노니가 나는 맨날 보험 신세야? 기분 나빠. 그리고 자기가 스프링 캠프 초청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노니도 굉장히 불안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아는 그랬겠죠. 야, 네가 뭐 메이저 가겠어? 그러니까 증 못 구하면 너 구해줄 테니 너 픽할 테니까 기다려. 근데 파노니가 거기서 빡이 친 거죠. 예. 이런 협상 태도라고 한다면은 김선빈이라든가 다른 선수들한테 어떨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야구 올겨울만 하고 끝날 게 아닌데 만약에 다른 팀에서 누군가 FA를 업어올 때 그럼 다른 팀 선수들이 이거 옛날에 안치홍이나 김선빈이나 파노니한테 하던 거 보니까 에이 안 갈래요? 이래버린다는 거죠. 예.
선수들 사이에서도 FA 그러니까 이적을 할 때 선호하는 팀이 있고 기피하는 팀이 있다는 건 야구 좀 오래 보신 분들은 공공연하게 다 아는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기아가 왜 그런 취급을 받는가? 저 팀이 돈이 없는 팀도 아니고 팬덤이 없는 팀도 아니고 또 뭐 물론 이제 전면 드래프트긴 합니다만 제가 예언했었죠. 전면 드래프트냐 1차 지명이냐는 주기적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팜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서 아니 도대체 저 광주 쪽은 무슨 일이 있길래 메이저리거가 저렇게 많이 나오냐. 예, 미국도 신기해할 정도인데. 그죠? 예. 근데 이런 조건을 두고 왜 매번 겨울 때마다 이렇게 빌빌빌빌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FA 같은 경우는 주권, 홍건희, 김대우, 오승환, 임창민 그리고 김민식, 이지영 요게 포수고요. 그리고 김선빈, 김민성, 강한울.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민성은 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뭐 그냥 잡을 겁니다 아마. 예, 김민성은 뭐 이렇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뭐 제일 걱정되는 건 일단 김선빈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제일 답답할 건 주건하고 홍건일 거예요. 왜? A급이니까 지르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소속 구단은 야 그냥 우리랑 대충 해. 뭐 아니면 LG처럼 옵션 좀 왕창 더 갖고 해줄까? 이런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수가 그거를 현재까지는 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주건이나 홍건이 얼마나 원했던 FA겠습니까? 그죠? 예. FA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회사로 치면 입사를 해서 최소한 크보가 정하는 145일 등록일 기준을 8시즌 혹은 7시즌을 채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8년 7년 있으면 돼. 아니에요. 145일이 1년인 겁니다. 그래서 국대로 뽑히면은 그거를 막 포인트로도 주고 그거를 이제 그 서비스 타임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7년이라고만 하더라도 거의 1000일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엔트리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으로 FA를 얻었는데 어머 A급이네? 예. 근데 A급이라 하더라도 야 얘는 꼭 필요해. 얘는 A라도 정말 뭐 SA야.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A인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FA를 뭐 이런 식으로 등급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처음 A 받은 선수는 제일 피해를 볼 확률이 많다. 근데 반대의 입장은 뭐도 있냐. 그랬으면 네가 FA가 맞이하는 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또 내 맘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억울한 거는 주건하고 홍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식도 깜깜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김민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쓰게서는 분명히 얘를 필요로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게 원탑 포수긴 하고 그런데 야 네가 원탑인 건 알겠는데 네가 사실 해준 게 별로 없어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참 의문스러운 거는 그나마 그래도 오승환이나 왜 이런 선수들은 또 빨리 안 되는가. 예.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이 2차 드래프트만 놓고 보면은 가장 알짜배기로 정말 쏠쏠하니 그리고 이제 김재윤 업어가고 게트 봉황알론 거까지는 좋았는데 아무튼 지금 뷰캐넌하고 오승환 때문에 뭔가 덜커덕 걸려있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10명의 선수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김민성 빼고 나머지 9명은 매우 깝깝하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건창 얘기는 아까 제가 했으니까 요거는 이재원 얘기할 때 제가 같이 붙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호준 코치가 QC 코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제 감독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석 코치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 분야도 쭉 다 훑어봐. 이 감독 준비 들어가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LG가 진짜 내년 후년까지도 우승 혹은 우승에 준하는 성적을 올렸을 경우 정말 이호준은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이든 LG 팀이든 차기 감독 영순위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메인 타격으로 이제 모창민이 올라간 거고 수석은 이제 우리 점준이 형이니까.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 코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지금 쓰게 단장으로 김재현 이제 단장이 갔습니다만 작년에 이 역할을 했던 게 사실 김재현 코치였어요. LG에서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이호준한테 준 겁니다. 사실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출세하는 지도자의 어떤 발을 담그게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간만에 롯데 소식. 사실 롯데는 지금 소식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왜? 외국인 구성 끝났고 전주는 붙잡았고 안치홍은 뭐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긴 했습니다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루수 경쟁자가 4명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팀이든 참 안 되는 포지션이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그게 대표적으로 2루 3루였죠. 예. 근데 이제 각 팀마다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야구에 지명 타자까지 갖고 10개 포지션이 있다 치면 꼭 약한 데가 한두 군데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가 지금 안치홍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안치홍 선수 부인이 올렸던 인스타에서 뭔가 실마리가 좀 나왔었죠. 뭐냐? 안치홍은 사실 4년 덜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롯데에서는 야 2년 여기서 빠그러진 거다. 예, 그런 뉘앙스를 줬었습니다. 안치홍 선수 부인의 인스타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한화에서 퍽 달려드니까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번 팀을 옮기기 시작하면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건 참 선수 입장에서도 좀 가슴은 쓰릴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한 팀에서만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팀을 그렇게 옮겨버리기 시작하면은 참 주로 보면 계속 옮기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롯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일단 오선진하고 최항이 이루수 후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의외였던 게 고승민이 포지션을 옮겼대요. 예. 그리고 그 박도끼라고 도끼가 있다고. 근데 박승욱도 맨날 투혼 도끼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 한두 달은 되겠죠. 근데 이제 시즌 길어지고 경기 수 출장 많아지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예. 언제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끼, 근성, 도끼가 서려 있다, 근성이다. 이게 꼭 좋은 별명일까? 근데 어쨌든 2루 경쟁자는 이렇게 총 4명이다. 그러나 분명히 수비로 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선진이 좀 많이 앞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좀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최항이 좀 앞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오선진하고 최항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롯데의 이루수는 이 둘이가 좀 주축이 되는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게 고승민하고 박승욱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안치홍에 비하면 분명히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 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중간 광고 좀 보시고. 예, 근데 이제 중간 광고는 다른 것보다는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우리 98이 가든 에스코 이벤트는 이제 끝난 거죠. 예, 12월 이벤트였으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이렇게 한번 문의라도 하셔서 그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아무튼 되셨기를 좀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 또 불PD, 예, 어쨌든 그 당신들의 천국,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예술입니다. 가사.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진짜 매트릭스도 좀 생각이 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뭐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저작권에 걸렸습니다만 이제 원작자가 허락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올리면은 또 이제 저작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원곡자는 또 괜찮아요. 예, 자꾸 이러는 건 좀 저도 좀 미안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만 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PD 유튜브하고 그
이제 인스타에 계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예, 특히 이제 또 음원 좀 많이 들어주시고, 예,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제 대학 동기이자 정말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으로 계속 정치인만 했던, 그러니까 정외과가 정치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드디어 이 친구가 출격을 합니다. 이 광고 잠깐 보실게요. 네, 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제 친구 이제 황명필이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 울산에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노사모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친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제가 울산에 한번 내려가고 이제 황명필 편 한번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더치아라 컨텐츠 중에 황명필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그 당시 대선 직전에 이제 갔던 거였죠. 예, 이제 윤석열 우리 용산의 그 사나이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붙었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진짜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그냥 뭐 조용히 공부만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가 이렇게 정통 정치인이 될 거란 생각은 좀 못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노사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그 백은종 우리 선생님 이제 분신하려고 했던 거 직접 구해준 친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정치인의 길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울산 말이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울산 거기서 파란당 내지는 뭐 이제 뭐 노무현당 일을 한다, 이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예. 근데 기껏 그렇게 해놓으면은 중앙에서 전략공천 내려왔어, 요번엔 네가 좀 양보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지역위원장이라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열심히 밥 깔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유명한 사람이 띵 내려오더니 야 당에서 얘 꼽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당선시켜야 되니까 네가 이 사람 위해서 좀 띄워줘. 빡치죠. 예. 근데 그런 걸 다 견디고 참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이 친구는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가가멜 김기현 옆 동네 지역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이제 후원 그것도 하고요. 근데 이제 참 정치인들이 딱히 이제 그 합법적인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게 후원 계좌하고 사실은 출판 기념회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것들도 조금 좀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부 출판 기념회를 하니까. 그죠? 예. 최소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선전을 또 거쳐야 되니까. 그죠? 예. 자기 당에서 일단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지역구에서 최소한 한 두어 명 정도 경선한다 치면은 이것만 해도 어려벌레 1000명이에요. 뭐 빨간당, 파란당 다 합치면. 근데 어쨌든 후원 계좌하고 지금 이제 그 출판 기념회. 근데 이 출판 기념회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 가고 싶은데, 예, 울산을 도저히.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그 아무튼 그 먹고 살 먹거리 세팅에 지금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후원금만 좀 보내주려고요. 예, 안 보낼 수는 없고, 예, 입수쓸 수는 없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부울경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제 이 방송 보시는 좀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무튼 네가 박진행 대학 동기라며 하면서 한번 좀 가서 자리도 좀 빛내주시고, 예, 후원도 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몇 분 계세요. 저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부울경 계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뒷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이제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아까도 앞에 연기 대상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연기 대상 하면 가장 생각이 나는 게 뭐냐, 이 개신교 믿으시는 연기자분들은 꼭 앞에다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예. 너무 이기적이죠 그거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수업할 때마다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한테 꼭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의 종교가 뭐가 있지? 그러면 불교, 기독교, 카톨릭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기독교에
기독교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예요. 카톨릭, 그리스 정교, 개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개신교인 겁니다. 뭐 물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조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말 시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로만 갖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은 개신교 믿으시는 분들 되게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같은 종교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하레비를 찾아도 상관없죠. 근데 공중파로 지상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우선 뭐 이 부족한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너 혼자 감사하라고 너 혼자. 그래서 옛날에 아주 레전드 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 계속 이제 그 개신교 믿으시는 분들만 계속 나왔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부족한 저를 만들어주신 게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대로 사극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약간 이렇게 그 사각턱진 꼬장꼬장한 역할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이대로님이 상을 타고 나와서 부처님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엿먹으라는 거죠. 예.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사교 모임 같은 데 가서 야 너 어느 당 지지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느 인종이야? 너 결혼했어 안 했어? 너 무슨 종교야? 미국에서는 그게 묻지 않는 질문 5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노매너인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일부 개신교 믿으시는 연기자분들. 그 지상파 앞에서 그렇게 이 부족한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없어 보여요. 예.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시상식을 안 보게 된 이유 중에 그것도 커요. 사실은. 그게 무슨 똥매너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어저께하고 오늘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1월 1일 날에 뭐 야구 소식이 있겠어요? 뭐 이때 무슨 김선빈이 뭐 계약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월 1일까지는 뭐 야구 소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또 뭐가 있냐? 후반부 소식 중에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20대 포수를 찾아야 한다. 예, 근데 그 2023 시즌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포수들이 몇 나왔었죠. 특히 근데 포수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야, 너 막 굴러봐. 그런 커요. 그 대표적인 게 김영준하고 키움의 김동원이죠. 그죠? 이제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왜 이런 팀들이라고 해서 사실 포수는 30대 초중반이 가장 전성기긴 하나 이런 포수들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야 안 되겠다. 야 얘라도 넣어라. 근데 지금 거물급 포수라고 불리우는 강민호나 양의지 이런 선수들도 처음에 그렇게 큰 선수들이에요. 야 너 그냥 해봐. 막 굴린 거죠. 예. 근데 올해는 특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2023 시즌 초중반만 하더라도 야 얘 되겠어 했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컸던 거는 바로 김영준이에요. 예, 그래서 벌써 그 NC 팬들 사이에서는 야 만약에 김영준하고 김주원 정도는 미리 BFA 단연계약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선수들이 이 정도로 큰 겁니다. 제가 그 한 여름쯤인가 야구 이야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주원 쟤는 물건이다. 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쟤는 쟤야말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유격수 같은데. 예. 그랬는데 그래서 NC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정말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좀 잘 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호시탐탐 유망주가 이제 쓰게 있는 조용호라는 또 포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야 LG의 김범석 어때? 그랬는데 얘는 일단 어깨가 좀 다친 게 회복이 좀 늦는 데다가 또 하나 뭐 먹기만 하면 살이 찐대요. 그러니까 파워는 장사인데 포수라는 직업이 글쎄요 계속 그렇게 대책 없이 살만 쪄갖고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니 이거 환장하죠. 그죠? 예. 자 그렇고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이쯤에서 이제 SBS 얘기를 저도 이제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제 수강료 수입에 일단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이 태영건설. 아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예.
경영을 그렇게 개판으로 하니 됩니까 그게? 예, 그래서 지금 태영의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이 나이가 90입니다. 근데 하도 그룹이 개판이 되니까 이 구순 먹은 양반이 내가 다시 나올 거야 라고 해갖고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갔으나 결국은 고비를 못 넘기고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거죠. 일단 7천억에 관련해갖고 그러니까 7천억 막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막아서 끝나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 뒤로도 2조에서 3조가 대기를 타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태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스브스를 넘길 일은 없을 거다. 아니 태영이 보면은 태영건설 그리고 이제 태영이 환경 관련 회사를 만든 게 있다. 전 이게 에러라고 보는 거거든요. 태영이요? 건설이? 예. 그리고 SBS예요. 이 세 개의 회사를 에서 지분을 투자해 갖고 만든 게 TY 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단이라도 어디를 내놓으라 그럴까요? 에코회사겠습니까? 아니면 태영건설이겠습니까? 스브스인 거죠. 근데 저는 야구 이런 걸로 좀 걱정인 게 스브스가 그러면 과연 앞으로 스포츠 관련 중계권이나 이런 걸 과연 따올 수가 있냐? 그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상파 중계단이라고 했고 KMS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것도 과연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물밑에서는 계속 중계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TY 홀딩스 이게 태영의 지주회사인데 태영건설, 에코비트, SBS 이 세 회사의 대주주예요. TY 홀딩스라는 데가. 예. 근데 이 중에서 SBS 같은 경우는 38%의 지분을 TY 홀딩스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예. 채권단이 SBS를 넘어갈 리가 없어요. 야, 그거라도 내놔. 또 하나, 만약에 용산의 그 사나이께서 야,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로 이거 민영화했고 넘겨. 주인 바꿔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스브스 진짜 많이 걱정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렇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죠. 예, 제가 계속 두 가지로 우려했었는데 물론 더 문제는 지금 기아입니다만 삼성은 오승환이랑 벽해넌, 예, 그리고 이제 기아는 김선빈, 최영우.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 외국인 1, 2선발 아무도 못 구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우리 그 기아통 우리 김튼튼 씨한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외국인 선수를 전부 우한으로 구해야 돼요. 왜?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이 전부 좌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는 할 수 없는 이게 특이한 고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좌완이 오게 되면은 좌완만 4명인 거예요. 기아 선발은. 근데 저는 토종 선발이 다 왼손이니까 외국인은 구위 좋은 오른손으로만 둘 구해야지 이게 과연 쉬운 조건일까요? 지금 왼손 오른손 따져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서부터가 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저거 따지려면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하고 나서 급하게 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안 되죠. 외국인도 지금 셀러리 캡에 걸려있는 이 와중에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있대요. TJ 조이크라는 선수가 있답니다. 근데 부상 경력이 그렇게 많다네요. 네. 그러니까 파노니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파노니가 왼손이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게 뭔 상관입니까 사실. 아니 5명이 다 왼손이면 어때요? 응? 잘 던지면 되지. 공이 아주 뭐 응? 정말 구위가 어마무시하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커맨드가 정말 원하는 대로 쇽쇽 들어간다던가 아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아가 외국인 선수를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우한 파워 피처로 둘을 채울 수 있느냐. 전 이게 더 관심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참 근데 기아는 진짜 스토브리그 준비를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야 진짜 뷰캐넌하고 이 꼬인 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뭐냐
뷰캐넌을 최고 대우를 해주고 단연 계약을 해주곤 싶은데 한마디로 셀러리 캡을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나오는 말이 얘 진짜 삼성에 있을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왜? 팀 사정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예. 그래서 아마 1월 한 초 1월 중순까지는 기아하고 삼성에 김선빈, 최영호, 오승환, 뷰캐넌이 가장 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건 홍건희까지 이렇게 6명의 소식이 가장 핫하지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진짜 고우석 얘기가 또 나왔는데 ML 진출 실패하면 LG는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뭐 LG 입장에서는 일단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예. 뭐 만약에 고우석이 ML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 팀 마무리는 유영찬이다. 뭐 그러니까 염감이 이제 막 굴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김진성하고 함덕주 있으니까 여차하면은 또 걔네들 쓰면 되고. 그러니까 마무리 키우겠다는 거죠. 예. 막 굴러봐 이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어차피 셀러리 캡 위반은 거의 확실한 LG 트윈스에서 뭐 고우석 온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죠. 뭐 그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촉박하게 준비했어요. 좀 부실하게 준비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예, 그렇고 자,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FA 계약이 안 되냐? 하나는 등급제죠. 그죠? 그러나 셀러리 캡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업어왔어. 그러면 보상 선수를 누군가를 줘야 되는데 특히 A급 같은 경우는 보호 선수가 20인이죠. 20인 짝이 정말 힘들어요. 예. 20인에서 25인만 돼도 구단들 반응이 야,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건데. 그래서 좀 하나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인, 25인, 8인인가? 20인, 25인, 20인, 25인이죠? 예. 이거를 하다못해 23인, 28인 이렇게라도 조금 좀 갭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20인이면 저라도 선뜻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쟤 땡겨와. 근데 우리 팀 20인을 묶고 쟤를 땡겨야 된다고? 과연 글쎄 될까? 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홍건이나 주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달려들고 싶어도 야, 쟤를 업어오려고 우리 팀 20명 그러니까 21번째 선수를 21번째 선수를 줘야 된다고? 여기서 주춤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셀러리 캡하고 그 20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예, 이렇게밖에는 좀 볼 수가 없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요. 자, 그리고 이제 막판에 좀 화두가 됐던 게 김태균하고 강민호였나? 예,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스트라이크 존 자동 판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조금 회의적인 거예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예. 왜냐면은 각종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1월 그 이제 하순쯤에 모일 겁니다. 예. 저희 이제 정기 녹음하려고 또 모일 건데 이거는 그때 한번 저희가 딥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선 나온 얘기가 뭐냐? 그렇다면 포수의 프레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즉 캐쳐 말 그대로 그리고 어깨 강한 선수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격형 포수 내지는 어깨 좋은 포수 위주로 포수들이 짜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야구에서 그러면은 공 하나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커맨드의 예술이 과연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일 걱정인 건 뭐냐, MLB조차도 피치 클락은 해봤지만은 ABS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 자동 판정 시스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저는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을까요? 심판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선수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그러면 ABS를 한번 해보자.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저보고도 만약에 그 스트라이크 볼 자동 판정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각해? 저도 걱정 많아요. 사실. 그리고 심판마다 자기 고유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일관성이죠. 일관성. 왜 경기 중에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왜 이래야 되냐라는 거죠. 예. 그것만 없어지더라도 과연 이렇게 왜 걱정을 강민호나 김태균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이런 골 때리는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겪기 전에가 제일 걱정되는 거죠. 맞닥뜨리기 전에가. 그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땐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좀 최소한 한 경기 동안 일관성 있게 갔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심판도 은근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보고 무슨 혼이 실렸네, 건전지네 이런 말 안 하겠지? 심판들이 반긴대요. 참, 그러니까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근데 그래서 단장회의 때, 그러니까 이제 단장회의를 또 합니다. 이제 하는데 뻔한 거예요. 이제 셀러리캡, 피치클락, ABS. 예. 그러니까 이제 단장들 중에는 야 피치클락이랑 ABS를 둘 다 한다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하나만 하자 하나만. 그렇게 된다면은 피치클락이 될 확률이 높겠죠. 예. 아니면 진짜 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다 해보자 이럴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더라도 피치클락이랑 볼 판정 자동 시스템을 둘 다 한다? 와 이거는 저도 좀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저도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 생각까지는 좀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2023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4년의 첫 야구 소식 내지는 이제 경제 문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2023년보다는 더 나은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그러나 최대한 즐겁게 살아보는 올해가 용의 해죠. 이제 갑진년 그죠? 예, 이제 토끼에는 같고 예, 이제 용의 해인데 청룡의 해라 그래요 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응원했던 MBC 청룡이 생각나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야빠긴 한데 아무튼 올해 굉장히 좀 일단은 이게 나라의 운명이자 곧 나의 운명일 수도 있는 가장 큰 행사가 있으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난 저 사람 좋아하시러 그게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나 저 당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라 발전은 못 시킬지언정 말아먹진 않겠지. 이젠 이게 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일단 야구 이야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 한국사 인증 강의 영상 준비도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꾸준히 열심히 찾아뵐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설대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되십시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쉬시죠? 또 이제 오늘 하루 쉬시고 저는 아마 첫 수업은 1월 3일쯤부터 시작할 것 같아서 저는 1월 2일까지는 좀 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까지만 쉬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남은 휴일 또 잘 보내시면서 2024년 첫 근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물러가겠고요. 과연 KBS 연기대상은 우리 강감찬 형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는 제가 끝 영상에다가 짤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드래곤의 해 바이.